자, 이번에는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하는 시간 드릴 겁니다. 일단 보세요. 튜토리얼이에요. 이것도 이제 튜토리얼인데, 자, 뭐 121강의 튜토리얼 방식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헤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녀석한테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이 뭐냐면 푸터라고 하는데, 헤더랑 푸터라는 태그를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시멘틱 태그라고 해요. 시멘틱 태그. 나중에 여러분들 태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적재적소에 알맞는 태그를 써야 돼요. 내가 생각이 안 나면 div를 쓰는 건 맞는데, 헤더랑 푸터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만들 최종 결과물이 요거예요. 요건데 저는 작업 1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업 0에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저는 포크를 해서 가져올 거예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따라하다가 놓치니까. 자, 여기 보시면 div라는 컨테이너가 있고, 제일 감싸고 있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헤더와 푸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뭐예요? 자, 문제가 보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즉 헤더와 푸터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배열해달라 했는데, 그러면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려면 누구한테, 여기 있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플렉스를 줘야 될까요? 그쵸, 컨테이너한테 줘야겠죠. div. 그쵸? div니까 이 녀석한테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여기다가 주셔야 돼요. 그쵸? 근데 플렉스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좌우로 한 줄로 배열이 되죠. 한 줄로. 그죠? 그러면 얘를 지금 위아래로 다시 배열을 해달래요. 그러면 배열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플렉스 디렉션을 뭘로 주면 된다? 컬럼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컬럼 주게 되면 위아래로 배치가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강사님 굳이 얘네들을 참고로 헤더랑 푸터는 디스플레이 블럭입니다. 딱히 플렉스를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위아래로 배치되는데, 굳이 플렉스 디렉션 방향을 줘가지고 컬럼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게 되면 굉장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게 이제 0단계 완료한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단계는 뭐예요? 푸터 안에 텍스트를 가운데로 정렬해달래요. 그럼 푸터 안에 텍스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이 녀석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을 가운데로 정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렬.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걸 가운데로 보내려면 푸터한테 뭐 줬어요? 그죠? 텍스트 얼라인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디스플레이가 속성이 뭐예요? 인라인. 그죠? 인라인이기 때문에 밑에 애매한 여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플렉스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저스티파이 컨텐츠 아무거나 못 줘요.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일단 컨테이너가 뭐가 돼야 돼요? 플렉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푸터 자체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하다? 얘가 뭐예요? 얘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러면 개구리를 가운데로 보내는 게 뭐예요? justify content center. 그쵸?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지도 않고 여기다가 백날 justify content center 줘봤자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과 그 다음에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을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려는 속성 있잖아요. 저스파이 컨텐츠나 얼라인 아이템들 같은 속성을 주려면 걔가 무조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먼저 돼야 돼요. 즉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플렉스 컨테이너의 속성이 절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만들어 놓고 중앙으로 이제 보냈어요. 자, 이제 뭐 했어요? 우리는 1단계를 완료했죠. 자, 2단계 중단 부분을 마크업해달라는데, 중단 부분을 마크업해달라는 건 뭐냐면 요 부분을 마크업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하나, 둘, 셋. 메뉴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메뉴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 부분, 핑크색, 보라색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라. 그러면 이게 왜 지금 그러니까 중간부 요 헤더랑 푸터 사이인데 얘가 왜 3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좌측, 가운데 우측 레이아웃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최종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대로 3단계 있는 거 그냥 마커만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3단계 있는 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이걸 복사해서, 자, 여러분들은 쓰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색상이 없기 때문에, 색상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색상도 그냥 가져옵시다. 자, 여기서 이게 뭔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들어와서 이렇게. 자, 그러면 색상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게 지금 이제 마크업을 지금 완료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크업 완료했는데, 여기 보시면 섹션이 보통 어디에 오냐면, 우리가 보통 작업할 때 섹션 그냥 마구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섹션은 그 중간 부분에 어떤 뭔가 내용 들어가는 부분이 섹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션. 맨 위에는 무조건 헤더고, 그 다음 맨 밑에는 푸터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섹션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내부는 당연히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메뉴라고 저번에 설명드렸고, 메인이라는 태그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쓰는 태그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 태그는 말 그대로 그 어떤 내용이 메인이다. 그러니까 이걸 썼다 해가지고 뭔가 뭐 웹사이트가 더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걸 보고 이게 메인 컨텐츠구나, 메인 내용이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집중해서 뭐 디자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이드 메뉴를 추가를 할 때 뭐 여기에 뭔가 나와야 되는 얘네 메뉴랑은 좀 다른데 사이드에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될 때 쓰는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여러분들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내부랑 저번에 외우라고 했던 태그만 사실 외워도 충분히 작업하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뭐 했어요? 2단계를 완료를 했고 마크업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단계 뭐예요? 중단 부분의 세 부분을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배열해야 돼요. 지금 뭐예요? 세로로 나왔잖아요. 세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왜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부, 메인, 어사이드도 다 블럭이에요. 블럭이기 때문에 한 줄씩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네가 가로가 아니라 자, 세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누구한테 플렉스를 주면 되는 거예요? 컨텐츠한테 플렉스를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얘네가 한 줄로 나오겠죠. 그죠? 한 줄로 부모한테 한 줄로 줘야지. 그러니까 컨텐츠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 줘야지 그 아이템들이 한 줄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거 하려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인라인 블록을 다 줬어야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렇죠?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인라인 블록 주지 않아도 부모한테 플렉스만 줘도 인라인 블록화가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플렉스 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작업 3을 완료한 거예요. 자, 작업 4는 뭐예요? 양쪽 사이드바가 남는 공간을 1대1 비율로 가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이드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메뉴 부분이랑 추가적인 내용, 요 녀석들을 사이드바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방향이 뭐죠? 플렉스, 디렉션, 로우예요. 로우가 기본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양쪽 사이드바가 1대1 비율로 가지고 가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업 5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을 말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비가 1대1인가요? 자, 너비가 1대1 아닙니다. 가정한 공간이 1대1이에요. 왜 그럴까? 왜 너비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그러면 왜 너비가 달라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기본적인 너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너비랑 메뉴가 가지고 있는 너비랑 완전 너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너비가 1대1 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성은 아까 뭐라 했어요? 플렉스 그로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로우가 성장성이잖아요. 그러면 수축성은 슈링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부한테 뭐 주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플렉스 그로우 1 주면 되는 거예요. 1 주게 되면 그 남은 공간을 얘가 그로우 1만큼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어사이드한테 플렉스 그로우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맞춰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랑 어사이드랑 너비가 같다 안 같다? 안 같아요. 같지 않습니다. 어사이드가 더 글자 크기만큼, 그러니까 글자 내용이 많으니까 얘가 더 많은 너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1대1 비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얘가 솔직히 더 많이 가져가요. 얘가 이 녀석이. 그러니까 줄여봤을 때도 조금 차이가 좀 나죠. 줄여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너비만 봤을 때도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 4를 완료를 한 거다.
자, 작업 5는 뭐예요? 왼쪽 사이드바의 너비는 150, 오른쪽 사이드바의 너비는 120, 그 다음에 나머지 여백은 중앙 박스가 차지하게 해달래요. 그러면 150, 150이니까 여기다가 굳이 이제 플렉스 그로우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50 픽셀 줘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20 픽셀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120 픽셀 주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150, 120 줬기 때문에 당연히 150, 120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앙 박스가 차지하게 될래요. 그러면 너비가 지금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메인한테 뭘 줘야 돼요? 그렇죠. 플렉스 그로우를 줘야지 얘가 그 나머지 공간을 다 차지하겠죠?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했는지 보려면 다음 단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단계 보면 잘 됐네 라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6단계 보면 6단계는 뭐 들어있냐면 아마 베이시스 들어있을 거예요. 보이죠? 베이시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축일 때는 너비로 작동하고, 그리고 Y축일 때는 높이로 작동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기본값은 오토고요. 그 부분만 아시면 되고. 자, 이제 뭐예요? 이제 컨테이너 높이가 뭐 해달래요? 컨테이너 높이가 100VH 이상이 되게 해달래요. 그러면 이제 100VH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컨테이너의 높이가 지금 없어요. 그쵸? 없죠? 그러면 얘한테 제가 높이를 50VH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거 화면 높이죠? 그죠? 50VH 주면 화면 높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메인한테 여기다가 로램을 한 곱하기 100개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100개 주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엄청나게 당연히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인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컨테이너한테 높이를 얼만큼 줬어요? 50VH 준 거잖아요. 그죠? 50VH 줬는데 자, 여기 컨테이너가 있죠. 여기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헤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위에 빨간색으로 헤더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푸터가 밑에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섹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컨테이너 높이를 제가 다시 100VH를 해볼게요. 그럼 100VH 하게 되면 이건 화면 높이잖아요. 그죠? 화면 높이를 준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화면 높이를 줬는데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내용을 많이 줘가지고 어쨌든 요게 키가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이 녀석이.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 100VH라고 해서 요 밑에까지가 100VH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화면 높이라는 건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 보는 요 레이아웃부터 여기까지예요. 보시나요? 그러면 얘는 삐져나갔을까요? 안 삐져나갔을까요? 얘는 삐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컨테이너한테 보더를 줄게요. 블루라 할까요? 자, 보면 블루가 지금 파란색인데 자,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보세요. 보이시나요? 잘려있어요. 끊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100VH 줘가지고 딱 화면 높이만큼 가져오라. 여러분 참고로 화면 높이 줬다 해가지고 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VH는 그냥 말 그대로 고정이에요. 고정. 그런데 끊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이 늘어났을 때 화면 높이도 유연하게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주면 되냐면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스킬인데 민을 주면 됩니다. 민. 자, 민이 뭐죠? 자, 민이 최소 100이에요. 최소 100. 그냥 100VH는 그냥 100VH인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100VH만 가져가라. 근데 민은 뭐냐면 일단 100을 네가 먹고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 너도 유연하게 늘어나라. 이제 보시나요? 이제 안 끊기죠. 그죠? 딱 100VH가 아니라 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이만큼 먹고 들어간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다가 섣부르게 그냥 높이 100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컨테이너 높이 100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녀석이 장차 늘어나면 점차 여기가 스마트하게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왜냐면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경우는 너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민 헤이스를 주는 거예요. 자, 핸드폰 같은 거 모바일 여러분들 나중에 웹사이트 만들다 보면 반응형 웹사이트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반응형은 거의 대부분이 민으로 돼 있어요. 내가 고정으로 줘야 되는 높이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이 민 헤이스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높이를 정하는 거는. 그러면 일단 뭐 한 거예요? 우리가 6번째까지 완료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닌데 7단계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러면 7단계는 뭐냐면 중단 부분의 높이가 헤더와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중단 부분의 높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더와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를 얘가 사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한테 줘야겠죠. 컨테이너가 컨텐츠한테 뭐 주면 된다? 플렉스, 그로우 1 주면 되는 거예요. 자, 1 줘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플렉스랑 플렉스 그로우 있죠. 이 둘은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없어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플렉스 그로우는 제가 뭐한테 주는 속성이라 했어요? 그죠?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라 했고 지금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왜 줬어요? 그죠? 그 컨텐츠가 가지고 품고 있는 자식들 한 줄로 눕히려고 그냥 플렉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컨텐츠 자체를. 그럼 플렉스 그로우는 우리가 뭐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가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컨테이너한테 플렉스 줬잖아요. 그죠? 컨테이너가 플렉스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그럼 누구의 아이템인 거예요? 플렉스 컨테이너의 아이템인 거예요, 얘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 그로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 둘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컨텐츠를 다루기 위한 거 아니다. 이 녀석들은 뭐야, 어디 있어? 자, 얘는 컨텐츠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컨텐츠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은 그의 자식들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은 얘는 뭐다? 연못으로서의 특징인 거고 얘는 그 개구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까지 작업을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